안녕하십니까. 저는 ATS의 이영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포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받은 주제는 아이고, 자, 근로환경 전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시간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주제로 저희가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의 범위는 어, 작업 환경, 작업 조직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받게 되고요. 앞서 발표해 주신 신신사와 마찬가지로 저희 ATS도 2020년도에 스마트 시범 공장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떠한 역사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았어야만 했는지, 그걸 받음으로써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제안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TS에서는 뭐 대표님 이하 경영지원팀의 저희 그 상무님이랑 그리고 이제 이영호 생산관리팀 및 TFT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산관리팀에 지금은 이제 작년에 잘해가지고 대리가 과장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이제 이호민 과장, 그리고 기타 한국표준협회 서영도 의원님, 그리고 김용종 의원님께서 지금 프로젝트 조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부 환경으로서 뭐 경영진 및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두 다 소리내는 것들이 주 52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업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동안 2019년 18년도에 저희가 뭐 특근을 하든 뭐 주말을 하든 해서 고객의 납품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주야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주 52식이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그 부족한 캐파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시범 공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기존에 14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시스템들이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이 체질 개선들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이 체질 개선을 시키면서 시스템과 현장의 어떤 동선,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혁신시키고 보존하고 뭐 더 추가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업 관계자들은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야, 이거 너네들 개선 방안 TFT 짜서 해 갖고 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다들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3자가 와서 객관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면 저희가 묻어져 있었던, 항상 일상생활에 돼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 잘못돼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만 이게 개선이 되고 혁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컨설팅을 매년 한 번씩은 꼭 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잘못되는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좀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충북 청주시에 그 공장이 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진천군에 이 공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유럽 법인, 뭐 인도 법인, 멕시코 법인, 미국 법인, 중국 법인, 이렇게 해외 5개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2004년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마다 각 법인의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글로벌 경영 체계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 6월 달에 스마트 시범 공장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서 레벨 3단계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2021년은 이제 목표고요. 매년 매출을 성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7년대에 사드 보복 때도 저희는 매출이 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는 조금 저희가 한 3에서 5% 정도 매출 하락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원 현황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81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93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2021년도에는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제품은 이제 클립앤 화스라는 제품으로 저희 회사 자랑을 좀 드리자면 이게 20년만 전만 해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특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비싼 기술료를 받아가면서 판매하던 제품인데 저희 대표님께서 회사 설립을 하시면서 특허가 풀리는 것들을 하나씩 국산화를 성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글로벌 현대 기아의 요 플라스틱 클립앤 화소라는 이 점유율을 약 한 45%까지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을 시키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퓨얼 파트나 엔진 파트가들이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에 관련해서는 많이 죽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제품들은 자동차는 어차피 실내든 실외든 꾸미게 돼 있거든요. 그 꾸미는 데 들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매출 하락에는 뭐 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영업적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시범 공장 스마트화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저희가 접하게 된 건 2013년도고요. 2014년도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시작으로 어떤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사업의 시범 공장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2020년 6월에 요거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2020년도에 요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시범 공장으로 고도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주 52시간 관련해서 물론 기업에서도 나름 어떤 대책과 어떤 방안을 찾고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맞는 건지 과거에 대한 어떤 분석과 앞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맞는 건지 검증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뭐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과 연계해서 뭐 AI 지역 특화 사업,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 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시범 공장에 돼 있지만 저희 이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범 공장 사업, 스마트화 사업을 해 나가려고 지금 신청 완료해 놨습니다. 현황 분석으로 작업 환경 조직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해서 5가지의 작업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더니 설비 관리에 대한 부분, 설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이후에 어떤 차이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 공장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로봇이나 뭐 여러 가지 자동화 부품들도 마찬가지 도입이 되겠지만 뭐 심지어 뭐 키오스크, 뭐 바코드 리더기, PDA, 뭐 터치 스크린 이런 것들이 수많이 공정마다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뭐 전산실을 따로 둬가지고 인원을 둔 다음에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어떤 주기를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마이머신 활동을 통해서 그런 효율들을 좀 높이고 그리고 3정 OS 활동 이게 뭐 매출이랑 뭐 스마트 공장이나 3정 OS가 뭐가 중요하느냐 시스템화가 되면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정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과제에 남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귀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콕 집어줘서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타당성을 제시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비 관리에 대한 KPI 선정 관리 이런 것들을 중점 과제로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가지의 중에서 경영진과 조직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작업장 현장의 환경에 대한 개선을 좀 해달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이머신 활동
그리고 공정 표준화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당연히 그것도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근로시간을 저희가 분석을 한, 이제 표준협회에서 분석해 주신 건데,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뿐만 아니라 잔업도 계속하는 회사였었습니다. 심지어는 심할 경우에는 고객 발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는 명절 때도 특근비를 줘가면서 했었던 그런 회사거든요. 실제로 19년도를 확인해 봤더니 연장이 83시간, 그리고 야간이 65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첨도 사항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생산 관리 부분, 품질 관리 부분, 그리고 물류 관리 부분, 솔리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실시간으로 로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저희 회사는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저희가 일터혁신 컨설팅에 이런 과제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교육도 받게 되고요. 뭐 의식혁신, 3.5S, 이 스마트 공장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점이 그겁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는 50점밖에 안 되고요. 100점을 나머지 채우는 나머지 50점은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그 작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체질을 어떻게 빨리 개선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갖춰놔야, 그리고 그런 걸 시스템에 갖춰놓고 그거에 도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성과 제도를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이사님께서 조직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공정운영 TFT라는 조직을 하나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전문 인력을 하나, 또 정부지원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원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2명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3.5S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 발굴이라든지 뭐 개발 과제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현재 들어간 MES 시스템,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체킹,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계획을 짜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빅데이터, 뭐 블록체인 교육도 저희가 수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현장 생산성 혁신, 빅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뭐 스마트 공장의 MES 이런 것들을 연 단위로 교육 계획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이번에 제안받은 사항 중에, 자, 마이머신 활동, 스마트를 붙여보자. 스마트 마이머신 활동. 이런 스마트 공장이 됐을 때 생겨나는 모든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하드웨어들을 기존의 마이머신 하듯이 팀을 짜서 활동 구역을 나눠서 주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들을 해보도록 하자. 기존의 뭐 닦고 조이고 기름차 치자의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하나 스마트화 되는 거죠. 자기가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면서 스마트 공장화 되면서 시스템에 맞춰서 레이아웃도 일부 변경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에 맞물려서 저희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캐파가 모자라면 기계를 증설해서 기계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럼 레이아웃이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시스템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시스템에 맞춰서 기존에는 이렇게 엉성으로 돼 있던 것들을 전부 다 바코드나 QR코드를 통해서 입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재고가 실시간으로 조회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다 선임 선출 구조나 위치 관리를 통해서 다 재고가 실시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3.5S에 대한 제품 시트를 개선,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작업자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하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 계획서에 따라서 각 팀별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금융보전실 같은 경우도 위험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요 이외에는 갖다 놓지 못하도록 하자. 그리고 원재료 혼합판 같은 경우도 수기로 작업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고 누락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수작업을 하는 것들이 불합리하니 전산화를 시키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 기반 실시간 종합 현황판인데,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야 2교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12시간 동안 생산된 게 그 다음날 아침에야 저희가 실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실적이라든지 불량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합 상황실도 만들게 되고요. 어떤 작업대에 대한 개선, 이런 것들은 다 조그만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다 현장 작업자들한테 이런 개선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게 되죠. 정리하는 것들 다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포장 노후화된 것들을 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규 자동화 설비로 도입하는 부분들, 뭐 일상 점검의 이런 서류화 작업들을 전부 다 시스템에서 BOM화 시켜서 기준화 시켜서 하는 부분들, 다 마찬가지죠. 위치조의 전산화 이런 것들, 설비 생산관리 전산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선 활동 현황판을 따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주별로 월별로 게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뭐 기술개발팀, 품질관리팀, 생산기술팀, 생산관리팀에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요거를 개선을 하고, 그 개선의 사례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게시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제안받게 돼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기업의 이익에, 기업의 부가액을, 제품의 부가액을 높이는 데 전부 다 일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은 재고 비용을 절감을 하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재고가 조화가 되니까, 그리고 분량이 감소를 하고, 다 어떤 데이터들이 다 로우 데이터로 수집을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분량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재고 비용이 절감되게 되고 실시간으로 재고가 파악이 되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정립을 하게 됩니다. 정립을 하게 돼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사가 매출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한 보상의 제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주 52시간에 해달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건 저희 경영지원부의 이태우 상무님께서 잠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S의 이태호 상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애가 거실에 어떤 장치를 이렇게 하나 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석하신 분 중에 진이라는 그 끝단위 그 성함을 가지신 분이 계시던데, 우리 애가 갑자기 진이야 뭐 테스 형 들어줘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달 전의 일인데, 시대가 참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금방 우리 그 이영호 그 부장께서 발표한 내용이 이런 고도화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진짜 혁신 사례다라고 할 정도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민망한 그런 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으면은 뭐 그것으로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는 컨설팅 그 과정에서 우리 그 법정 근로 시간 52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낀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방 그 이야기했는 것처럼 저희가 2018년, 19년 이때는 매출이 거의 뭐 풀캐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제 쉼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인당 평균 주당 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을 52시간에 비했을 때는 뭐 15시간 이상 상회하는 그런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정 근로 시간 자체가 법제화되고
시행을 해야 됐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을 경우에 그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임금 축소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삶의 질의 문제도 좋고 또 저녁에 있는 삶 이 문제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그 생각을 하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희 그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그리 풀캐파로 돌아가던 것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못 하게 되면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냥 반납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현재 저희들이 그 근무하고 있는 근무 형태, 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근무 형태, 현실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저희들은 주야 2궤도로 이제 풀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저 현 기준이라는 게 포인트가 어떤 거죠? 네. 현 기준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 뭐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주야 2궤도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무 형태가 어떤 게 있겠냐 봤을 때 5일 주야 2교대, 또 5일 3주 3교대, 또 6일 3주 3교대, 여기에 현실적으로 52시간이라는 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한 결과 그나마 주야 5일 2교대 근무가 그나마 우리 회사한테는 가장 적합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본 시급으로 봤을 때 현장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월 30만 원 정도에 가까운 임금이 축소되는 그런 근무 형태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현장 사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로서도 52시간 근무 형태가 그나마 우리한테는 낫겠다는 그런 게 설문조사로서 밝혀졌고, 그래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는 가장 크게 와닿는다 하는 것들이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원들에 대한 그러면은 임금 보전의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상여금을 그 150%를 주고 있습니다. 추석 때, 그다음에 설날, 그다음에 학위휴가 때 이제 상여금을 50% 해서 이제 150%를 주고 있는데, 그 상여금 자체를 이제 시급화해서 통상 임금화하면은 그 시급화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연장 근로라든가 특근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더 이제 임금 보전의 효과가 있겠죠. 이제 그런 방안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시급 자체를 올리는 거, 뭐 이런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그 전체적으로 상여금을 100% 시급하고 시급을 한 5% 올렸을 때 기존보다는 한 95.2% 정도의 임금 보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다 그 보전을 해준다 손 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어떡하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경우 이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조금의 전제 조건들이 좀 성숙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숙제로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이제 기존보다 한 10% 이상의 신규 인원이 정원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충족을 하면서 52시간이라는 걸 충족을 하면서 그 근무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데 인원을 늘린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대개 이제 그 코스트 압력이 세지는 거죠. 매출 부분하고 또 노무비 그 인원 증가에 따른 노무비 증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숙제를 가지고 두고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저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한 거는 재차 아까 전에 우리 이영호 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 어떤 기존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재확인, 컨설팅을 통해서 아 이건 진짜 해야 되는 사항이구나. 그리고 구성원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실행력을 제고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 우리가 개선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시급하는 부분들, 임금 보전 측면에서 이제 시급하는 부분 중에서 이제 행한 게 우리가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주 5일 근무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52시간 안에 약간 저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주야 교대 근무기 때문에 교대 근무 하면 12시간이지 않습니까? 12시간에서 이제 그 식사 시간 1시간을 빼고 그다음에 휴게 시간 한 30분을 빼면은 그 10시간 반, 그 10.5시간 정도가 하루에 근무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데 10시간 반을 근무하고 5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곱하기 5 하면 52.5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2.5시간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그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서는 그 휴게 시간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휴게 시간을 늘리고 그 휴게 시간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그대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컨설팅 그 위원께서 이제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어떤 고정적으로 제출되는 어떤 수당들에 대해서는 시급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가 근속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화를 그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임금 보전에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그 갑자기 생각이 조금 멈춰버리는데, 그 근속 수당하고 그다음에 휴게 시간에 대한 그 부분, 또 상여금 이제 그 상여금 150%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조금 시급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야 5일 교대 근무제가 그나마 우리한테는 가장 적합한 제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확인한 그런 결과가 되겠고, 제가 이제 이 법정 근로 시간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컨설팅을 받으면서 느낀 그 하나는 결국은 경쟁력인데, 금방 우리 이영호 부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현장의 개선 사례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경쟁력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공장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많은 데서 이렇게 문의가 오고 실제로 이제 실습도 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잘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객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발주를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쟁력을 통한 그 회사의 매출 증대, 수익성 기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원들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지금 그 임금 보전이 되려면은 실제로 우리가 경쟁력을 통해서 실제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그래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지. 그냥 금방 이야기했는 일부의 임금 보전으로서는 사실 조금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반드시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대외적으로 이제 어떤 위협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솔루션들을 생각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원론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 52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이게 이제 뭐 사회가 굴러가는 것들이 정반합의 어떤 원리에서 굴러간다 하지만은 52시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52시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이 어떤 법정 근로시간 자체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기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거를 왜 하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저 토요일 일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고객이 주는 물량을 반드시 쳐내려면은 근무를 해가지고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겠다고 반납하면은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녁에 있는 삶도 좋고 삶의 질도 좋지만은 이 돈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뭔가 정책을 선한 의도로서 이제 정책을 입안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그 선한 의도에 그게 맞게 그 과정에서도 조금 유연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조정되고 수정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업종별로든 아니면 어떤 세그먼트별로든 간에 조금씩은 수정돼 가지고 이게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정치라는 문제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참 진짜 풀기 어렵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꼭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그런 유연성의 문화가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주제 없는 두서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TS에서 두 분이서 하는 생산 좀 더 있을까요? 마무리 제가 조금 네, 앞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급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니 뭐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저희도 우왕좌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 52시간 최저시급 인상 이런 것들을 기업 자체에서 해야기보다는 저희가 작년에 일터여신 컨설팅을 뭐 현장 개선 혁신 그것도 스마트 팩토리와에 연결시켜서 그리고 주 50원에 연결시켜서 정시원 근로시간 개선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시스템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저희는 2021년에도 저희가 일터역시 컨설팅을 좀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요즘에는 회사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계속 뭐 혁신하는 것도 좋지만 정체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흘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거대한 파도들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거에 맞서서 즐기는 게 가장 기업으로 입장에서는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ATS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